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우리 저기 스마트 TV가 생겼어요.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도 이제 스마트 PC에 큰 글씨로 된 뉴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중국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을 막연히 싫어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한때 일본이 우리보다가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갔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의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하고 맞먹어요. 그럴 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또 국민들이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좀 뒤처져 있는 쟤들 기술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때 우리가 진짜 이를 갈고 다 추격을 한 거죠. 우리가 중국의 현재를 알아야 돼요. 중국의 현재 산업을 알아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참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중국은 우리보다가 뭘 잘 못 만들고, 우리 90년대 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그랬었어요.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를, 또 도요타는 현대차를 아주 우습게 여겼고, 소니는 쇼니, 샤프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 뒤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극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중국과 최근에 달라진 중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삼총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출 2023년 1분기에 전년 대비 42% 증가, 제조업 대출, 부동산 대출의 10배 넘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일궈온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 GDP 성장에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40% 이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한 경제 단위에서 대출을 어디에 하느냐가 국가의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죠? 어떤 산업을 밀어주느냐. 중국이 부동산 대출보다가 제조업 대출을 10배 이상 해준다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 수출을 늘리니까 EU에서 반보조금 조사한다고. EU도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 많이 보내고 이러니까 그럼 유럽에서 막아버리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가 무역에 관련된 거는 서로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돼 있잖아요. WTO 체제에서는 서로 상호 호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너네 거 우리나라에 와서 판매 못하게 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중국 차가 기술 경쟁력도 좀 있다고 생각되니까 유럽에서 팔리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음에 일본 차, 독일 차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당연히, 가성비는 있을지 몰라도 기술 수준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가령 뭐 우리나라 요즘 방산 주식의 그게 기술력의 수준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넘어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만들고 품질 대비해서 가격이 싸고 즉시 조달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높게 사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게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도 우리 너무 잘 알죠.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얘기했던 IRL 법으로 또 어떤 중국 배터리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뭐 작년에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이 40인가 뭐 60개 정도 됐다가 원래 연초에 19개로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이제 중국 작년 연말에 발표된 유해 기업에 해당하는 거하고 지분 25% 이상 투자하면
그거는 이제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줄어버리겠죠. 하여튼 골치 아파요. 미국이 견제하는 거는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G2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 튀르키예는 첨단 산업 유치 전력한다. 요 사진은 자동차 제조기업 강치 아이온이 2천만 번째 전기차가 중국 광저우 생산기지에 출고되고 있대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다 눈이 달렸잖아요. 눈이 달렸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2천만 대가 팔렸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할 숫자예요. 이거를 그냥 쟤들은 싸구려야 맞아요. 싸구려 맞아요.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는 그 값을 하는 정도의 싸구려인 거죠. 그게 경쟁력인 거죠.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혐중, 혐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극일, 극중을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죠. 현상을. 자, 지금까지 중국은요, 부동산으로 투자,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도를 재편한다고 그래요. 제조업 중심으로. 무역전쟁이 더 화선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10배나 더 제조업에 대출해주고, 거기다 또 중국은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요. 우리보다가. 한 15% 정도 싸든가 그래요. 거기다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서 기존 선진국이 쥐고 있던 지배력을 중국이 위협하면서부터 무역 분쟁에 더 화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행히 미국이 현재는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IRA 법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경쟁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데 남의 의사결정에 목을 지금 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주택, 수출 중심에서 내수, 제조, 탄소 중립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10년간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모델을 재편해야 하는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이 전 세계의 새로운 긴장의 물결을, 무역 긴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던 중국이 변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삼총사로 불리는 이 세 개 분야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나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국내 보조금에 힘입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기에다가 중국은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몰고 다니면 차 유지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정책적으로 막 그런 거죠.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600만 대로 수출 판매량의 160만 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책적으로 키우는 거죠. 지금은 싸게 만들고 많이 만들어 제끼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부도나는 전기차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의 차들이나 일본의 독일의 전기차보다는 레벨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교역을 잘하는 민족이 중국이네요. 그래서 그 중국 학교들이 복권성 출신들이 많은데 그 복권성 출신들이 전 세계에 가서 지금 중국인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굉장히 그 상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학교 상권하고 상권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도 자기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안 사요.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중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탈바꿈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은 중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었었는데 과거에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부동산 부문 신규 대출 성장률은 연율로 15.5나 됐대요. 2016년에 2018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3.7%밖에 대출이 안 나갔는데 성장률이 4배 넘게 부동산 대출이 많던 게 지난해 3분기 제조업 신규 대출 성장률은 30.9로 부동산 부분 3.9에 약 8배에 달했다는 거죠. 돈을 정부에서 제조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언제 중국 부동산 미분양이 2,400만 채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좀 많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의 중심을 제조업으로 지금 돌리려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도 그걸 아니까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나마 기술이라도 발목을 잡으려고 반도체도 규제하고 특히 탄소 중립 관련된 친환경 비즈니스에서 중국 제품은 미국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지금 망을 치고 있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빗장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반독점 조사한다고 그러지만 온 세계는 무역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또요, 이 재밌는 게 경제가 성장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은 이러한 현상도 거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성장을 좀 많이 하면 제조업으로 영향을 좀 덜 보내길 텐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조업 비중이 더 증가했대요. 중국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한 비중은 2020년 54.5를 정점을 찍은 뒤에 2022년 52.8로 줄었대요. 제조업은 오히려 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중국의 인민은행 부총재가 지난해 11월 한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투자, 주택, 수출 주도에서 내수, 제조, 탄소 중립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그러면 쟤네들 그냥 싼 거, 그다음에 경공업 위주, 뭐 봉제 뭐 이런 거가 미국에 팔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제가 미국을 다 해서 한 8번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는요. 가면 중국 제품이 많았어요. 미국에 편의점이 있어요. 뭐 엄청 크죠. 진짜 어떤 그 동네가 편의점이 축구 농장만 해요. 차를 대놓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 고르는데 월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브랜드들이. 그때는요, 가면 처음에 그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봉제 이런 쪽에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가 더 많아진 게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필리핀. 이런다니까요, 지금. 메이드 인 태국, 타일랜드라. 그래서 이게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요. 중국이 제조인데 고급 제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무역의 성장 전략을 긴장을 고조시킨 무역의 긴장을 독일,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첨단 제품을 판매하던 국가들은 중국의 탈바꿈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2년에요. 독일의 대중 무역 적자는 843억 유로. 120조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2배 늘었대요. 중국이 전기차를 내수화하는데 성공하면서 독일의 핵심 수출품인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감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팔던 거는 독일은 전통 금속업에 기계업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방용 칼도 한때 독일 칼 쓰고 그 금속을 만지는 뭐라 그러죠? 단조, 주조 이런 데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파생되어 있는 엔진 기술,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반도체나 전자 기술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잘하고. 그러는데 차가 안 팔려. 중국에 가서 차 팔려고 대부분 와서 지리 자동차랑 하고 많은 자동차하고 합작해가지고 지금 진출해 있는데 그거 보다가 중국 자기들이 만드는 차를 자기 차가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현대기아차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중국도 좀 그런 현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체력을 만든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간 거죠. 그런데다가 중국이 독일에다가 지금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 보조금 조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수요 충량을 넘어 유럽연합으로까지 수출되자 지난해 9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대. 이게 한국 기자가 쓴 게 아니고요. 블룸버그 기사예요. 미국도 한 손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른 한 손에는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무기를 들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인도 튀르키예도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세금 공제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중국이 이제 저부가 가치 산업을 놓지는 않는 채로 계속해서 고급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 이 뭐 공룡인가? 노믹스 드래곤 이코노믹스를 줄여서 그랬나 보다. 원래가 용띠라서 그런가? 글로벌 연구 책임자는 지금의 제조업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 4% 성장할 거다. 그는 문제는 전 세계가 중국의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있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웃 나라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는 싼 인건비와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되는 싼 에너지 비용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했다면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한 정도가 또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피가 빨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유럽 ASML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뭐 자기 이제 줄이겠다고 그러고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기술 혜자가 낮거나 없는 기업들은 잘못하면 이 무역 긴장에서 큰 낭패 볼 수 있어요.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중국 하면 투자 중심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다른 팩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여기에도 많은 투자 함의가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는 앞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달라지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전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 조국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경적 필패라 그랬잖아요. 적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가 진다고요. 그래서 적을 알고 그 대신에 또 다른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알고 나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대응을 해서 우리가 계속 기술 우위를 유지한 채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 잘하는 나라로 그렇게 국가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